제3장 재결정과 확산입니다. 첫 번째 이제 회복과 재결정. 금속이 금속을 소성 가공하면은 그러면 금속이 변형이 일어나죠. 소성 가공이라는 얘기는 모양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금속이 변형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변형을 받으면은 외부에서 힘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받은 응력이 있는데, 이 응력이 그대로 금속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잔류 응력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좀 뭐 축적 에너지로 하는데, 이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냉각 가공이라도 하면은 이제 내부 응력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변형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변형 에너지가 증가하면 결국은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변형이 심하게 일어나면 변형 에너지가 증가하고 내부 응력이 또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부 응력은 가공도, 그건 좀 바로 변형도죠. 그 다음에 가공 온도, 그 다음에 합금 원소 또는 뭐 결정 입도에 의해서 이제 크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응력은 이런 거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 이것도 좀 잘 알아두세요. 이제 요거에 대한 전 설명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금 원소 같은 경우는 불순물 원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부 응력은 전 증가하는 걸로. 그러니까 합금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내부 응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도가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부 응력이 증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공 온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부 응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 입도 같은 경우는 결정 입도가 작아지면은 결정 입도가 미세할수록 내부 응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내부 응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 인자 네 가지를 요걸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은 내부 응력은 이제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해소하는 과정이 이제 풀림 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림 열 처리를 하면 내부 응력이 방출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풀림 처리에 의한 내부 응력 방출 과정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냉각 가공에 의해서 받은 이런 내부 응력이 가열을 해서 온도가 상승되면 전 이 내부 응력을 방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내부 응력에 방출하는 그 절대 온도는 용융점의 대략 2분의 1 정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이 1539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순철 같은 경우는 이거의 반 정도 되는 데서, 그러면 약 한 700도? 274, 700, 한 130니까 3, 42, 한 740도, 50도 그 정도, 요 부근에서 내부 응력의 방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또 합금이 되면은 또 이 녹는 온도가 더 내려가니까, 용융점이 더 내려가니까 그 방출 온도도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 응력의 방출 온도가 용융점의 대략 2분의 1 정도에서 일어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냉간 가공을 하면은 금속 내 전이 밀도가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전이 밀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평상시 또는 뭐 풀림된 상태에서 전이 밀도가 10의 6승에서 10의 8승 정도거든요. 10의 6승에서 10의 8승인데 이거를 가공을 하면 10의 11승에서 10의 12승까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래서 전이 밀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부 응력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풀림 처리를 하면 이것이 다시 전이 밀도가 이렇게 감소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응력을 해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림 처리하면 일대 일어나는 재료의 특성을 보면 강도와 경도는 어떻게 돼요? 전이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강도와 경도는 떨어지죠. 아까 여기에 냉각 가공하면은 전이 밀도가 이렇게 했다가 풀림 처리하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전이 밀도가 감소했으니까 강도와 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항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저항도는. 그러니까 저항성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자 밀도는 거꾸로 감소가 되죠. 왜 그러냐면 온도가 올라갔으니까는 조금 이렇게 부피가 늘어난 셈이거든요. 자체. 그래서 원자 밀도는 감소되고, 그 다음에 조직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좀 커집니다. 대체적으로 조직은
조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이 커짐으로 인해서 강도와 경도는 또 떨어지고요. 그래서 강도와 경도는 심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저기 있습니다. 가공을 했을 때 그 변형 조직이 이제 예를 들어서 냉각 가공을 하면은 그때 형성되는 걸 보고 뭐 집합 조직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심한 가공을 받은 이런 다결정체 같은 경우는 각개의 결정 방위 분포가 어떤 일정한 방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아변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원래 이제는 뭐 이렇게 입자가 결정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요? 아변을 하면 이렇게 꽉 눌러갖고 판재로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냉각 가공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일정한 방향 쪽으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 방위를 가지는 조직을 보고 그걸 보고 집합 조직이라고 한다 형태죠. 그래서 강한 집합 조직을 갖는 다결정체는 대다수의 결정립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단결정하고 유사하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냉각 가공에 생긴 집합 조직을 뭐 변형 집합 조직 또는 뭐 가공 집합 조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발에서 생기는 걸 보고 이제 섬유 집합 조직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재결정에서 얻어진 집합 조직 같은 경우는 재결정 집합 조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 집합 조직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나중에 재결정 집합 조직이 이제 강하게 나옵니다. 이제 재결정이 바로 이제 열 처리에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공 집합 조직이 처음에 강하면은 나중에 재결정할 때도 재결정 집합 조직이 이제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집합 조직의 영향을 보면 냉간 프레스 가공, 특히 뭐 딥드로잉 같은 거 할 때는 재료에 집합 조직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집합 조직이 있으면 방향에 따른 강도 이방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인 집합 조직이 없는 게 좋아요. 근데 규소강판 같은 경우는 집합 조직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얘는 왜 그러냐면 규소강판 같은 경우는 그 전자기판 쪽으로 쓰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변압기 같은 데 쓰기 때문에 이런 건 전 별도로 집합 조직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규소강판의 집합 조직이 보면 F기 단결정 같은 경우는 뭐 100 방향으로 10 방향에서 자장을 가하면 쉽게 자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변 방향을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100 방향인 방향 쪽으로 이렇게 아변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조직이. 그러면 이쪽으로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화가 더 쉽게 되겠죠. 그래서 규소강판 같은 경우 이렇게 일부러 집합 조직을 이용하는 형태죠. 그래서 단결정의 일정한 방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열 처리를 하면은 어떤 형태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제 풀림 열 처리를 하면 맨 처음에 일어나는 단계가 회복의 단계죠. 회복. 그래서 회복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 그래서 순서가 회복, 재결정, 그 다음에 입자 성장 이렇게 나가죠. 입자 성장 나가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회복 단계. 그래서 회복이라는 얘기는 전이가 재배열되고 또는 전이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내서 어떻게 됩니까? 전이가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이가 소멸되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가공된 결정 내 내부 에너지나 또는 뭐 항복 강도가 내부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항복 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소되는 현상을 결정을 회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결정립의 모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립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결정에 뭐
결정 방향에 따라서 변화도 없습니다. 근데 단지 뭐만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런 성질만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용융점이 낮은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가열하지 않아도 상온에 방치하고 두면 이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융점이 낮은 뭐 예를 들어 뭐 마그네슘 합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상온에서 놔둬도 이제 회복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화복 단계에서는 여러 성질의 변화가 반드시 동일한 결과는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성질의 변화가 다 제각각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기에 보면 회복과 성질의 변화가 보면은 전기 저항 같은 경우는 회복이 일어나면서 전기 저항은 감소합니다. 감소. 그래서 전기가 좀 더 잘 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도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경도도 감소해요. 그래서 강도나 경도는 감소하고 전기 저항도 감소하고. 자, 그러면 좀 어떤 형태로 해서 회복이 일어나는가 그런 거 보면 회복의 기구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회복 기구는 동일한 슬립면상에서 반대부인 전위가 만났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슬립면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플러스 부인 전위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부인 전위가 만났다 그래. 그러면 얘가 두 개가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이어져 버리죠. 이어져 버리면 지금 전위란 얘기는 여기가 요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만 있고 여기가 끊어졌고 얘는 요쪽이 이렇게 끊어졌고 여기는 요쪽이 끊어졌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나면 완전히 다 이렇게 이어져 버리죠. 그러면 완전히 결정체가 돼 버리죠. 완전한 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전이하고 이 전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간단한 회복기구. 그 다음에 또 회복 같은 경우는 점결함이나 또는 전이수 같은 것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식의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이것이 온도에 따라서 저온 회복 또는 중온 회복, 고온 회복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전 회복의 기구를 한번 그 격자의 변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뒤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 아까 앞에서 그 저온 회복, 중온 회복, 고온 회복 그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온 회복 같은 경우는 같은 종류의 점결함의 형성 또는 뭐 점결함의 밀집 형성, 그 다음에 점결함의 전위 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원자 공군과 격자 원자 간의 결함 또는 전위의 슬립 운동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중온 회복 같은 경우는 전위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악열정립 같은 것이 새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정위가 이렇게 엉켜 있는 부분 또는 고착되어 있는 부분에서 재배열이 일어나서 전위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중온이고 고온에서는 전위의 상승 운동도 일어납니다. 이제 전위가 상승 운동은 잘 안 일어나는 게 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온이 되면 전위의 상승 운동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 폴리고니제이션 뭐 또는 뭐 다각화 그렇게 표현하죠. 다각화에 갖고서는 다각화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또 전위가 없어지는 거죠. 전위가 없어지면서 악열정립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고온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이렇게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온에서 일어나는 거, 이런 건 중온에서 일어나는 거, 이런 건 고온에서 일어나는 거. 자, 그래서 그 기구를 하나씩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제 격자간 원자가 소멸하는 경우, 격자간 원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 지금 격자간 원자 원래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뒤틀려 있죠. 뒤틀려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위에 잉여 반면이 있습니다. 이때 자 그래서 칼날 전위 부분에 생긴 격자간 원자, 칼날 전위가 있고 여기에 칼날 전위가 있고 근처에 격자간 원자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요거 결함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요.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을 하면 얘는 없어져 버렸지요. 예. 여기에 격자간 원자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와 반면이 하나가 길어지죠. 이렇게 원래는 여기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칼날 전위에 이 반면이 길어지고 격자간 원자는 이렇게 없어져 갖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서는
일정 형태로 이렇게 쭉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격장한 원자가 없어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이 소멸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공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공공이 있다 그래요. 지금 여기에 잉여 반면이 있는데, 이렇게 전위가 있고 잉여 반면이 있는데 여기에 공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때 요 원자가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잉여 반면이 이렇게 하나로 줄어들고 공공은 없어져 버렸죠. 얘가 갔으니까요. 그래서 잉여 반면 끝에 있는 A 원자 옆에 공공이 있으면은 A 원자 공공이 서로 위치를 바꾸면서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공공을 채워버리면, 그러면 공공은 하나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잉여 반면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거하고는 틀리죠. 아까 얘는 그 격자간 원자가 하나 없어지면서 잉여 반면이 길어지는데, 얘는 여기 있는 것이 잉여 반면이 있던 것이 이쪽으로 가서 채우기 때문에 잉여 반면이 짧아지고 공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격자간 원자 다음으로 제거되기 쉬운 결합이 바로 이제 공공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전위의 소멸 과정 같은 경우, 전위가 냉간 강화하면 아까 전위 밀도가 한 이 정도 이렇게 된다겠죠. 보통 한 12승까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전위가 이제 만나다 보면, 그래서 소상 가공된 결정림내에서는 칼날전들이 완전히 무질서하게 여러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금속은 이제 가열하면은 전위들이 이제 빠르게 이동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위와 마이너스 전위가 만나면서 잉여 반면이 없어지고 이제 전위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는 플러스 이렇게 전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이.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1, 2 왔고 마이너스가 1, 2 왔습니다. 만나다 보니까 결국은 완전히 이렇게 싹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요거하고 결국 만난 거죠.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여기서 이동하면서 서로 이렇게 만나서 없어지는 거. 그러면 완전 이렇게 결정체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전위의 소멸 과정이다. 자, 뭐 문제 보면은 가끔 보면 이런 문제가 있죠. 회복의 단계를 4단계를 쓰시오 그러는데, 그래서 강화한 재료를 고온 가열할 때 그때 4단계를 쓰시고, 그러면 맨 처음에 내부 응력이 제거되는 거죠.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전 강도가 떨어지는 연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결정이 일어나고 입자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전 연화의 과정은 또는 뭐 냉간 가공 풀림 처리할 때 뭐 일어나는 과정, 뭐 회복, 재결정, 입자 성장, 결국은 요거 두 개가 회복이거든요. 요 두 개가 회복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올 때 있고, 어떤 데는 이런 형태로 나올 때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복 다음에 일어나는 재결정을 봅시다. 재결정 같은 경우는 냉간 가공으로 일으키는 변형이 일으키는 금속은 이제 가열하면, 아까 이제 내부 응력이 있는 구결정립의 내부에서 내부 응력이 없는 새로운 결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응력이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저 결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결정이 있다고 보면은 이 안에서 새로 내부 응력이 예를 들어 결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서로 에너지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결정의 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이 새로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새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재결정입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전체의 내부 응력이 없는 새로운 결정립으로 치환되는 과정이 재결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결정은 새로운 결정립이 핵이 생성되었죠. 그리고 이 핵에서 성장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 생성과 성장이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요하는 변화이다. 그리고 이게 가공도가 심하면 축적 에너지가 많잖아요. 가공도가 심하면 축적 에너지가 많은데, 이렇게 축적 에너지가 많으면은 이때 이런 입자 성장 속도보다는 핵 생성 속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재결정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재결정이 최초로 발생하는 장소 같은 경우는 주로 결정 경계,
또는 슬림면과 같이 내부 응력이 이제 아주 큰 부분에서, 내부 응력이 큰 부분에서 먼저 내부 응력을 해소하면서 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핵이 생기면서 결정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재결정이다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뭐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변형이 없는 새로운 결정에 핵 발생기고 보면 변형으로 생기는 입계로 이동해서 입계에서 생긴다겠죠. 그러고 이제 결정립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입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결정이 일어나는 온도,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나는 온도를 보고 이제 재결정 온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냉각 가공된 재료를 가열하면 일정 온도에서 내부 변형이 없는 새로 재결정이 일어난다겠죠. 여기에서 지금 보면 내부 응력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온도가 이제 재결정 온도라고 해요. 그냥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정의하는 재결정 온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결정 온도는 1시간 풀림했을 때 100%다 재결정을 하는, 그래서 1시간 기준으로 1시간 내에 100%다 재결정하는 그때의 온도를 이제 재결정 온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요 금속의 재결정 온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경우는 뭐 한 350에서 500도, 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150도 이하, 알루미늄은 한 150에서 240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상온에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연, 뭐 주석, 뭐 납 이런 것들은 이제 상온에서도 재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온에서도 재결정이 일어난다는 거. 이런 거는 그래서 재결정 온도는 녹는 온도가 높으면 재결정 온도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텅스텐 같은 경우, 텅스텐은 녹는 온도가 3,300도인가 그렇잖아요. 3,400도인가. 그러니까는 녹는 온도가 높으니까는 재결정 온도도 1,200도 높아요. 몰리브덴도 높죠. 몰리브덴도 얘도 녹는 온도가 뭐 2,200도인가 2,700도인가 그렇게 되니까 얘도 재결정 온도가 이렇게 되고, 알루미늄은 녹는 온도가 660도니까 또 재결정 온도가 상당히 낮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금속의 녹는 온도가 높으면 재결정 온도도 높고, 낮으면 재결정 온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결정의 일반적인 법칙을 정리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정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변형량에는 최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 변형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변형량과 가공도가 작으면은 재결정이 일으키는데 필요한 온도는 높아집니다. 즉 뭐냐면 재결정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공도가 크면은, 아까도 그랬거든요. 가공도가 크면은, 그러면 변형 축적 에너지가 크면은 재결정이 더 잘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변형량과 가공도가 작으면은 재결정이 일으키는데 필요한 온도가 높아진다. 즉 재결정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결정에 필요한 풀림 조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낮으면 이제 시간은 길어지죠. 그래서 아까 재결정의 그 의미가 1시간 내에 100%, 1시간 내에 100%다 재결정이 일어나는 온도가 그 재결정 온도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100%다 되는 이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풀림 시간을 증가시키면, 시간을 더 길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는 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결정 후 최종 결정립도, 재결정이 일어난 최종 결정립도는 처음에 가공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공도가 심하면 재결정도 빨리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풀림 온도 같은 경우도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좀 의존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립의 크기, 이제 여기서 재결정된 결정립의 크기는 변형량이 클수록 또는 풀림 온도가 낮을수록 작아집니다. 아까 여기서 변형량이 크면은
재결정이 빨리 일어나고 핵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재결정이 핵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입자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정립의 크기는 좀 작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결정립이 클수록 같은 재결정 오는데 필요한 냉간 가공량은 이제 증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요거에 반대죠. 그 다음에 금속의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결정 온도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합금이 되면 될수록 재결정 온도는 조금 위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고여기가 고용 합금 원소를 첨가하면은 재결정 온도는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가공 온도가 증가하면은 변형량은 또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결정 종료 후 가열을 계속하면은 결정 입자 같은 경우 이제 입자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정 입자의 지름이 증가한다. 입자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입자가 커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재결정이 여기를 보면 핵심 키에 재결정에 미치는 요인, 뭐 또는 재결정 거동에 영향을 주는 6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가공도. 가공도는 재결정 이전의 변형량이죠. 가공도. 그 다음에 풀림 처리하는 온도.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초기의 결정 입도. 그 다음에 합금 성분. 그 다음에 재결정 시작하기 전에 회복이 얼만큼 됐는가, 회복되는 양,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런 재결정 현상의 특징을 요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재결정 현상 같은 경우는 영구 변형은 일으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변형은 이미 소선 가공한 거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더 이상 변형을 하지 않고 입자 크기만 변화하는 거죠. 결정립의 크기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이 아니면 입자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 요걸 보고 재결정 온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자 크기에 변화를 주는 온도는 영구 변형의 양과 관계가 있다겠죠. 그래서 변형이 크면은 재결정 온도가 낮아지고 변형이 작으면은 재결정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 크기는 변형의 양과 풀림 온도에도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아까 앞에서 설명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여기 한번 보면 결정 입자의 크기하고 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도가 작을수록 가공도가 작다, 그러면 결정립이 커지는 겁니다. 재결정의 결정립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열 시간이 길으면 역시 또 커지고, 온도가 높으면 또 커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공 전에 결정 입자가 크면은 가공 전 자체의 결정 입자가 크면은 재결정하고 나서의 결정 입도는 또 다시 커집니다. 그리고 가공도가 작을수록 또 커지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요거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공도, 가열 시간, 가열 온도, 그 다음에 가공 전 결정 입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 입자 크기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여기에 이제 냉간 가공된 재결정과 그 성질의 변화인데, 이 그래프도 좀 잘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제 경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경도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뚝 떨어질 때 이때가 이제 재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 때까지는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겠거든요. 강도나 경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얘가 경도고 얘가 뭐 강도라고 치면은 강도나 경도는 이렇게 가다가 그다음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재결정. 반대로 전성 연성은 여기서부터 이제 커지는 거죠. 얘가 전기전도도네. 얘가 전기전도도 이것이 전성이네요. 전성이 이제 그 강도 경도와 반대로 가는 거니까요. 이것이 강도 경도고 얘가 전기전도도 얘가 전성이라서 전성은 여기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재결정이 일어날 때부터 이렇게 커집니다. 전기전도는 아까 재결정이 일어나면 전기전도가 커지기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커지기 시작할 때가 바로 재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제 재결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 회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 여기에 이제 하나가 없는 것이
내부응력의 곡선이거든요. 내부응력은 이렇게 됩니다. 내부응력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소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내부응력이라고 보면 되죠. 내부응력. 그래서 내부응력 같은 경우는 거의 회복 단계에서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회복 단계에서 전부 다 내부응력이 감소돼서 재결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완전히 내부응력은 다 소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재결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결정립이 이제 커지는 단계가 있는 거죠. 입자 성장. 그래서 입자 크기가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재결정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 재결정 한 중간께쯤서부터 중간에서 점점 입자 크기가 커지다가 본격적으로 입자 크기가 커지는 단계가 바로 이제 결정 입자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곡선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강도, 경도는 이렇게 요 회복까지는 큰 변화가 없고 여기서부터 급격히 떨어지는 거. 전기, 전도도 역시 변화가 없다가 재결정이 일어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전연성 같은 경우 회복이 일어나면서 이게 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입자 크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응력은 초기에 회복 단계에서 없어져서 끝부분에서 그러니까 즉 재결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의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전 그 조직의 변화가 있죠. 이제 조직이 이렇게 있다가 요 단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이 새로운 결정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조그맣게 생겨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미세하게 생겼다. 이것이 점점 입도가 다시 이렇게 커지는 단계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입자가 점점 커지는. 자, 이제 재결정 다음에 아까 이제 결정립 성장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결정립 성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립 성장은 냉각강으로 변형이 생긴 결정립이 재결정으로 변형이 없는 결정립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계속 풀림 처리를 계속하면요, 가열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결정립의 모양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때가 뭐냐면 결정립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결정립의 성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정립의 성장에 대한 구동력, 그러니까 결정립이 성장하기 위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볼록한 표면을 가진 결정립에서 오목한 표면을 가진 결정립 쪽으로 원자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이완된 에너지 형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록하고 오목 쪽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틀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점 보면 이런 식으로 점점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안쪽으로 점점 줄고, 그래서 이런 결정립의 성장률은 온도에 크게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이게 입자 성장이 좀 크게 잘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재결정의 이런 구동력 같은 경우도 역시 변형에 의해서 축적된 에너지에 의해서 또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런 그 입계 성장의 역시 구동력도 마찬가지로 결정 입계가 갖는 계면 에너지, 그래서 계면 부근에서 이렇게 이동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정립의 성장은 전체적으로 입계 에너지 감소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다. 입계 에너지가 이거 같은 경우는 입계가 많기 때문에 입계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입계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계 에너지가 감소된 결과로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입계 에너지가 적어지기 위해서는 결정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이제 결정립 운동에 관한 게 있는데, 원자들이 오목한 표면을 가진 결정립 쪽으로 움직임으로 원자들은 안전하다. 오목한 표면 쪽으로 움직인다겠죠. 그래서 오목한 쪽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오목한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계면은 곡률의 중심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요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축소되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축소돼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작은 결정립 같은 경우는 그 큰 결정립하고 또 이제 합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이렇게 팽창하면서 요런 거 같은 경우 그냥 합쳐버리고 이제 합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결정립은 큰 결정립의 병합에서 없어진다. 또는 이제 뭐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결정립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들어 결정 성장 방향이 이 방향이라 그래요. 얘는 약간 이 방향이라 그래요. 그럼 요거하고는 결정 성장 방향이 약간 틀리거든요. 이때 이것이 움직이다 보면 서로 비슷하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로 이렇게 크게 합쳐지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립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보면 이제 미세한 결정 같은 경우는 서로 병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합을 해서 처음에는 급속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서로 병합하는 게 급속히 일어나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세력이 커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전 천천히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도를 높이면은 이런 움직임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결정립의 움직임이 활발해서 결정립도는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만약에 불용성 불순물 등이 있다. 그러면 결정 성장을 방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요런 결정립계에 다른 석출물들이 있다. 그러면 이 석출물이 이 결정립을 못 움직이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정 성장을 방해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상온에서 가공도는 풀림에 있어서 그 결과로는 결정립도에도 역시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상온의 가공도가 나중에 결정립도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립자의 성장 속도 같은 경우는 가공도가 적당하고 예를 들어 가공도가 일정하다고 치면 가공 전에 입자가 미세하고 가열 온도가 높다. 또는 가열 시간이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장 속도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온도가 높다. 또는 가열 시간이 길다. 또는 가공 전에 입자가 미세하다. 그러면 성장 속도가 커집니다. 성장 속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입자가 더 크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공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돼요? 결정 입자가 또 커지죠. 가공도가 낮을수록. 그래서 가공도가 작고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결정립의 성장 비율이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재결정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2차 재결정은 풀림에 의해서 결정립 성장이 일어나는데 이걸 더 가열하다 보면은 다른 소수의 결정립들이 이제 여러 개가 합쳐지면서 하나가 무지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의 결정립들이 다른 결정립과 합쳐갖고 대단히 크게 성장하는 형태, 이걸 보고 2차 재결정인데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실제 2차 재결정이 일어난 조직을 나타낸 거거든요. 보면 이 조직이 어떻게 됐어요? 이상하게 비대하게 커졌죠. 다른 건 크기가 이런 정도인데 얘는만 하나 이렇게 커졌죠. 이런 걸 보고 이제 2차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재결정이 일어나는 원인이 1차 재결정이 보통 일반적인 재결정, 이것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이런 예를 들어 활성화된 결정립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결정립이 있다. 그러면 그런 놈들이 계속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결정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된 결정립이 있을 경우, 이때는 다시 이렇게 커지는 거. 또는 아까 여기서 불용성 불순물이 있으면 결정 상당을 방해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방해를 하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불용성 불순물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전 쉽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왕창 갑자기 커지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이렇게 방해됐을 때 다시 이제 가열되면 이럴 때 2차 재결정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또 1차 재결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만약 강한 집합 조직이 생겼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같은 방향끼리 있는 것들이 그것이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거죠.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2차 재결정의 원인이다. 얘기죠. 그래서 요 뒤에 보면 그 2차 재결정에 관한 얘기가 계속 있죠. 그래서 1차 재결정 완료 후 특정 소수의 결정립이 급속히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결정립을 소멸시키면서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 재결정에 역시 구동력도 재결정 성장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입계 계면 에너지에서 이제 계면 에너지가 클 때 이것이 이제 2차 재결정이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풀림 처리를 하면은 이제 쌍정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전 일반적으로 쌍정하면 HCP 결정 구조를 갖는 금속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풀림열 처리할 때는 FCC에서 잘 일어납니다. FCC 금속에서 풀림열 처리를 하면, 그래서 면시밀방 금속을 이걸 풀림 처리를 하면은 그 결정립 내부에 그 이제 밴드를 갖고 있는 이런 평평한 밴드를 갖고 있는 상이 존재하는데,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밑에 그림을 보면 이런 식이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밴드가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풀림 쌍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3항동이죠. 구립항동이죠. 구립항동 등에서 불수된 밴드부를 경계를 갖고 결정이 쌍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풀림 쌍정이라. 그래서 이건 좀 풀림 열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 이게 밴드로 나오는 거, 이렇게 밴드로 나오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쌍정 밴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 풀림 쌍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림 쌍정은 결정립의 성장하고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립 성장할 때 그때 이제 같이 형성되는 것이 풀림 쌍정이다. 이때 이제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 적층결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층결함은 저기 FCC 같은 경우는 FCC는 A, B, C, A층, B층, C층, A층, B층, C층 이런 식으로 쌓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A, 예를 들어서 A, B, C, A 그 다음에 뭐 B를 빼먹고 C, A, B, C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이렇게 적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가 이제 적층결함인데, 이런 적층결함이 생기면서 이것이 그대로 성장하면은 쌍정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이 이렇게 똑같아지는 형태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이 커지면 역시 쌍정도 그대로 커지는 거다. 근데 이것이 여기하고 여기가 자, 요쪽 부분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올 때입니다. 예를 들어 A, B, C, A 했는데 또 A, 예를 들어 B, C, A, B, C 이렇게 나갔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적층결함이 생겼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요거하고 요건 어떻게 돼요? 대칭이죠. 그러면 요렇게 형성된 요 부분까지만 요렇게 밴드가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그대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그냥 A, B, C, 여기는 B, C, A 이런 식으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사진처럼 밴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이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적층결함이 생기면서 완전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풀림 쌍정 같은 경우는 적층결함이 일어나다기 때문에, 적층결함이 잘 일어나는 거는 FCC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적층결함의 뭐 에너지가 낮은 뭐 구리 황동, 그래서 FCC 계열이죠. 그리고 이제 같은 FCC라고 해도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잘 안 일어나요. 그거는 알루미늄은 적층결함 에너지가 높아요.
적층결함 에너지가 낮다, 높다는 얘기는, 적층결함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이렇게 적층결함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려면은 에너지가 많아야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적층결함 에너지가 낮다는 얘기는 쉽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층이 하나가 문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특징인 것이 오스테나이틱의 스테인리스 강에도 얘도 적층결함 에너지가 낮아요. 얘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얘도 결정 구조가 FCC죠. 평상시 FCC잖아요. 오스테나이트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런 쌍정 밴드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풀림 쌍정도 결정학상으로는 뭐 변형 쌍정 같은 경우는 HCP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변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그런 거하고 좀 같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에 이제 쌍정이 생겼을 때 결정립이 커질 때 쌍정도 이렇게 같이 커지고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죠. 자, 요거가 요쪽의 그림이 이것이 이제 오스테나이틱의 스테인레스 강 요 풀림 처리했을 때 그 쌍정 밴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밴드가 나타나죠. 여기도 이렇게 밴드가 나타나고 여기도 이렇게 밴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보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나온 이런 밴드를 보고 바로 이제 쌍정 밴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FCC에서 일어난다는 거. 이것이 이제 풀림 쌍정이라는 거죠. 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순도가 높을수록 재결정 온도가 높다. 뭐 맞지요. 그 다음에 가열 시간이 길어지면 역시 시간하고 온도하고는 전 반대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냉간 가공도가 크면 재결정 온도는, 냉간 가공도가 크면 재결정 온도가 아마 낮다고 했을 겁니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가공도가 크면 재결정 온도는 낮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전위의 재배열과 소멸에 의해 가공된 결정 내부의 변형 에너지와 항복 강도가 감소되는 현상은 무엇이라는가? 자, 요것이 전위의 재배열과 소멸에 의해서 변형 에너지만 감소하는 거죠. 변형 에너지와 항복 강도가 조금씩 감소되는 거. 이제 회복이죠, 회복. 자, 그 다음에 회복 과정에서 축적된 에너지 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공도가 클수록 축적 에너지 양은 증가한다. 맞죠? 가공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받는 에너지가 많으니까요. 그래 양은 증가한다. 맞고, 그 다음에 결정립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결정립도가 줄어들면 축적 에너지 양은 증가한다. 맞죠? 입도가 미세할수록 입도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불순물이 첨가되면, 즉 합금함소가 첨가되면 역시 축적 에너지 양이 증가한다겠죠. 그 다음에 낮은 가공 온도에서 변형은 축적 에너지 양을 감소시킨다. 가공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축적 에너지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죠. 증가. 그래서 냉간 가공을 하면은 축적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공 온도가 낮으면 변형에 의한 축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거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다. 그 다음에 냉간 가공을 한 금속의 풀림 처리에서 회복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회복이 왜 일어나는가? 새로운 결정립이 생기는 거. 이거는 재결정이죠. 이거는 아니고 이건 이제 재결정이고. 그 다음에 전이 밀도가 감소. 이거 맞죠? 전이 밀도 감소 또는 공공의 소멸 그런 것들이죠. 공공의 소멸, 전이 밀도 감소. 그 다음에 뭐 격자간 원자 소멸 그런 것들이죠. 격자간 원자 소멸. 이런 것들입니다. 격자간 원자 소멸, 공공 소멸, 그 다음에 전이 밀도 감소. 이때 이제 회복에. 이거 새로운 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간 재결합은 아니죠. 재결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자, 냉간 가공동으로 변형된 결정 구조가 가열하면 내부 변형이 없는 새로운 결정립으로 치환되는 거. 바로 새로운 결정립으로 바뀌는 거가 재결정이죠. 재결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간 가공된 금속을 풀림할 때 3단계. 그러면 회복, 재결정, 입자, 성장이죠. 그래서 회복, 재결정, 입자, 성장. 그 다음에 재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닌 것은 온도나 그 다음에 또는 뭐 결정 입도나 또는 가공도나 그런 것 등이 있죠.
그럼 이런 뭐 규칙도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규칙들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온도, 그다음에 초기 변형량, 그다음에 입도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죠.